안녕하세요. 현이와 함께하는 트랙터 프로 네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FX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비트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나 일단 조절부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FX를 통해서 말무리를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 매칭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설명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는 연결해 나갈 거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부를 때 특수 효과를 거는 장비를 에펙터라고 하죠. 그러면 특수 효과는 FX가 돼요. FX. 그렇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스펠링 딱 두 자로 줄여서 편하게 쓰게 되는 일종의 약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x가 여기에 적혀 있죠. 그리고 fx는 왼쪽 위에 1번, 오른쪽 위에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 여하에 따라서 옵션에서 이펙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2fx 유니츠 그리고 4fx 유니츠 이거에 따라서 두 개를 걸어놓고 사용을 할 거냐 4개를 걸어놓고 사용할 거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개 걸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공이 되는 건 이 정도 됩니다. 적진 않죠? 뭐 이펙트가 없는 상태, 에펙트가 없는 상태, 딜레이, 리버브, 플랜저 플럭스, 게이터, 비트 매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용을 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음색으로 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긴 뭐하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개 정도만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펙터 1번 있고요. 그 옆에 이 노브 같은 경우는 음악 안에 들어가는 이펙터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희미하게 들리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음악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탭이 있겠고요. 2번 탭, 3번 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버브, 플랜저, 페이서 이렇게 3개를 일단은 걸어 놓기는 했는데요. 이 효과가 들어가려면 밑에 온 버튼이 켜져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1번 이펙트와 2번 이펙트가 크게 1번 이펙트와 2번 이펙트가 어떤 대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FX, 이 FX 부분이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음악 안에서 내가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리버브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울리는 효과입니다. 리버브 되게 뭐 에코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자, 소리가 엄청 울리죠. 그리고 옆에 있는 노브를 메인 노브를 줄여놓게 된다면 효과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엄청 울리죠? 자, 이걸 끄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작용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플랜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듣던 소리긴 하죠? 주파수를 변형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플랜저나 페이서나 비슷한 효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수치가 작을수록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요. 올라가면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 음폭이 윙윙윙윙 그래 아래로 위로로 굉장히 빨리 넘어가게 돼요. 자, 이러면 다시 내려가고요. 자, 바로 FX 페이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일단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2번 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박자를 죽이고 세우고 죽이고 세우고 어느 일정 박자 지정되는 박자만큼만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자, 나오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번은 켜져 있지만 2번은 꺼져 있습니다. 자, 2번을 켜볼게요. 자, 수치가 낮을수록 그 박 자체는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작을수록 그 수치가 클수록 그 박자는 굉장히 쪼개지죠. 그리고 빨라져요. 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턴테이블 FX예요. 턴테이블 FX 같은 경우는 딱히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트랜지션 쪽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턴테이블이 꺼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다른 노래를 넘겨도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을 익히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런 효과들, 이런 거 쓰기에는 무척이나 재밌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곡을 넘기는 것, 그리고 곡을 함께 트는 것,
곡을 아우르는 것, 이것들에 있어서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이런 상황에서 음악을 섞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박 자체를 맞춰주는 행위를 해야지 곡을 아우리거나 넘기거나 섞거나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 용어로 비트 매칭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음악을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비트 매칭 전문적으로 하시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소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덱에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A덱, B덱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싱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위에 인디게이터가, 그러니까 표시선이 나타나려 그러면 뒤에 틀어지게 될 음악과 비트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먼저 틀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마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면 오토 싱크가 돼요. 오토 싱크는 뭐냐? 근처의 박에 가장 가깝게 비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약간 틀리게 집어서 눌렀다 하더라도 가장 가깝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토싱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A덱과 B덱에 있는 그리드를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터무니없이 일찍이거나 늦게 눌렀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그리드로 딱 싱크를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싱크를 끄게 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이 표시선입니다. 인디게이터라고 할게요. 이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사값으로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고 큐를 진행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피치 밴드로 조정을 하셔서 이 표시선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묻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은 싱크가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비트 매칭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틀어서 조정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자, 소리가 들리죠? 자, 맞출게요. 플랜즈 한번 걸어보고요. 리버브 한번 걸어보고요. 자, 게이트 가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